이제 고3 학생들도 이제 본격적인 수험생 생활이 시작이 되고, 이제 재수종합반이라든가 기숙학원, 음, 등도 이제 개강이 되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주요 과목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식이 강한데, 뭐 탐구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뭐 아니면 주변 과목이다? 뭐 이러는 생각들이 좀 지배적인 편이죠. 오늘 다룰 주제는 이 탐구 영역에 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학습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영상을 찍도록 할 텐데요. 이 그리고 그 위상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을 변경한 학생이거나 아니면 그 탐구 과목을 바꾼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선택 요령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그 탐구 변환 표준 점수라는 개념을 좀 분석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탐구 영역의 중요성은 이제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수시 전형 중에 하나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그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아시면 되죠. 저희가 이제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를 수시에서는 활용하지 못합니다. 이제 간혹 어떤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수시에서도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면 탐구 영역이 왜 위상이 올라갔냐라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어가 1등급, 2등급을 받던 탐구가 1등급, 2등급이 됐던 그 탐구 한 과목 자체를 동등한 과목으로 취급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수시 지원 전략을 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께서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 수시 지원을 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 또 혹은 논술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으로 반영이 될 때 수학이나 국어와 탐구가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다라는 점을 좀 고려하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 수도권 대학들은 최저 학력 기준이 있을 때 대부분 탐구 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 한 과목이 웬만하면 수학이나 국어와 동등한 자격 조건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점이죠.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논술 전형이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죠.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지만 최저가 있는 학교들 경우 세종대나 중앙대, 인문, 성대를 제외해 놓고서는 탐구 한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나 수학과 대등한 그런 자격 조건을 갖는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뭐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 당연히 반영 안 되고 등급 그 자체만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탐구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일단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정시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시를 에서 특징적인 거는 일단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높아진 학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서울대만 하더라도 이제 보시면은 탐구 영역이 26.7%의 반영 비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웬만한 대학들이 대부분 20%대를 탐구 영역에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탐구 영역의 위상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세대 케이스를 보시면, 연세대는 서울대하고 다르게 영어의 반영 비율을 정해놨습니다. 반영 비율을 정해놓고 보다 보면 이제 탐구 영역이 문과 같은 경우는 16.7%, 뭐 이과 같은 경우는 33.3%죠. 그러니까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의 그 영향력이 국어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고, 고려대도 이제 서울대처럼 영어 반영 비율이 없고 그 등급별 감점제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잘 보시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탐구가 28%,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31%, 탐구의 반영 비율이 꽤 높이 형성되어 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와 탐구가 대등한 반영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탐구 영역의 위상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 전략을 짜실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1학기 이후로 개념 학습을 미루지 마십시오. 특히 고3 올라가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 국어가 아직 기본이 안 돼서 수학이 아직 제가 딸려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중에 탐구의 개념 학습이 이 여름방학으로 미뤄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여름방학 이후부터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탐구에 대한 탄탄한 기본이 다져질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쭉 학생들이 이제 결국 고3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점이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국어, 영어, 수학,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를 준비하다가 탐구 준비가 미흡해서 재수를 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학습량을 분배할 때 탐구를 30% 이상을 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뭐 그것이 어떤 시간적인 문제든 아니면 문항수 문제든 어떤 식으로도 학습량을 배분할 때 탐구 영역에 대한 부분이 30% 미만이다. 특히 자연계에서는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자연계 쪽에서는 탐구의 반영 비율이 국어보다 높은 대학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탐구 영역 학습량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려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보통은 수학이나 국어는 현강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탐구는 인강을 듣는 케이스가 꽤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가 좀 저는 있다고 보고 뭐 그리고 재수생들도 한 번 했던 공부이기 때문에 인강 중심으로 나하고 맞는 선생님 강의를 들을 거야라는 그런 학생들도 꽤 됩니다. 근데 이 인강을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형태로 활용하시면 성적이 오를 확률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보고 어 눈과 귀로만 듣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말고 네 번째 에, 개념 노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개념 노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개념서를 한 권을 가지고 정돈을 하는, 즉 무슨 뜻이냐면은 개념서를 여러 개를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어, 복습 자체를 혹은 예습 복습 자체를 어, 한 가지 책 단권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단권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탐구 공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험생이 되시는 여러분들께 좀 경각심을 좀 주고 싶다는 뜻에서 이 영상을 찍는데요. 반드시 이제 학습 전략에서 이 네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